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어느덧 또 이렇게 7월 둘째 주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바이 코리아를 외치면서 코스피 286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이 좀 힘이 좋았죠. 오늘 테슬라의 주가 반등에 힘입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강한 견인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사조대림이나 사조시푸드 등 이 사조그룹이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됐는데요. 또 오늘은 이번 주는 시장의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좋을지 자세하게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이제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동안 한 6월 달, 특히나 뭐 4월 달에도 그렇고 6월 달에도 그렇고 좀 약간 좀 힘든 스타트를 보여주는 약간 좀 블랙 먼데이가 좀 꽤나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의 스타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날씨가 하루 종일 좀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는 거꾸로 뭐 양봉 종목들,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의 개수가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맞물 랠리라고 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지만 많은 업종과 많은 테마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장세들이 오늘은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시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코스피의 높은 키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빠져있는 코스닥의 낮은 키를 코스피가 따라올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코스피의 높은 키를 코스닥이 따라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그런 부분들이 잘 적중이 되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좀 할만한 시장들이 다시금 좀 돌아오는 그런 그림들이 증시에는 좀 보여지고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나온 코스닥의 장대 양봉이고, 그 다음에 많은 거래일 중에 상승 종목의 개수가 훨씬 좀 우위에 있었던 장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힘이 좀 많이 좋았죠. 코스닥이 1.39%의 상승률이 나왔고, 아까 이제 그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에코프로 PM,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요즘에 이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극단적이죠. 지난 5월 달에도 52주 신저가 쓰고 내려가다가 극단적인 굉장히 뭐 변동성이 큰 반등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두드리다가 최근에는 또 굉장히 좀 강한 양봉을 또 보여주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힘을 좀 썼었던 HLB라는 종목이 제약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끌어줬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BM, 즉 배터리 쪽의 종목들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 제약주들은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래도 주도 업종들, 그다음에 메인 업종들, 시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을 하고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순환매가 한번 보여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 금요일처럼 제약주들의 이제 반등 랠리가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배터리 쪽에서 이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순환매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충분히 좀 올라오고 상승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K푸드 쪽이라던가 좀 테마성 종목들도 이제 반응을 하는 뭐 전선주들도 반짝하는 그림들이 나왔고, 오늘 원전주들 쪽에서도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좀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기대하는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면서 이제 힘을 못 쓰다가 이제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니까 하나 둘씩 좀 기지개를 펴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시장의 시그널, 뭐 시작 징조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뭐 종목들, 내려왔던 종목들은 다시 야금야금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슈와 재료가 강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급등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뭐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보다 조금 좀 그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6월 달에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좀 가져가지 못했었던 뭐 수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되찾아올 시기가 충분히 좀 도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특징주와 더불어서 강의를 통해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 그다음에 바람들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충분히 또 좋은 내용들 잘 따라오시고 좋은 월요일을 맞이해서 또 좋은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와 키 맞추기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런 흐름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갈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좀 골라드렸었던 금요일에 이제 원픽 종목이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골라드렸을 때는 시간에 거래해서 뭐 별 거래 내용들도 없었고 변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개장하고 동시호가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갭상승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9% 상승, 그 다음에 뭐 개장하자마자 한 10%, 11%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장중에 오늘 제약주들은 전반적으로 조용했죠. 순환매들이 계속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 수급들이 좀 더 집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오늘 지난 종가보다는 올랐지만 뭐 충분히 좋은 음봉 조정과 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은 충분히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원하는 가격은 조금 더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더 좀 낮게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충분히 좀 찔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매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설계된 매매를 점차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진행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제약 시장들도 시장과 함께 좀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트렌드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의 분위기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좀 잘 가는 묵직하게 가는 종목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항암 이슈라던가 뭐 제가 오늘 그 Y바이오로직스로 말씀드리는 뭐 이중항체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앞으로 2027년도까지 항암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면서 이제 제약 시장 쪽에 이제 조금씩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그 제약주들이 붐을 일으켰었던 과거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항상 좀 잘 올라가고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 우리가 그 좀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라고 하죠. 이제 뭐 제약주 안에서는 지금 뭐 불치병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항암제 이슈들 지금 이제 치료제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신약들을 개발하는 기업들 그쪽에서 이제 트렌드들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 이슈라던가 이중항체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바람이 잘 불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Y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제 윗골이 보여주면서 이제 그 매물대를 좀 넘어서고 오늘은 좀 안착하려는 시도를 좀 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위쪽으로 올릴 만한 기술적 포인트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뭐 지금 뭐 상장 이후에 공모가 아래로 터치가 나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뭐 위쪽에 올려놓고 있는 정고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메인 매물대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이 종목이 추후 또 좋은 그림들을 잘 만들어주는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 말씀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2.62%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1,980원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항암 이중항체 관련 종목인데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오를 만한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시죠.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제가 그 장기 투자로서 좀 따라가는 업종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뭐, 현대차, 기아, 뭐, 완성차 업종도 그렇고, 항상 좀 얘기를 하고 강조를 드리는 K조선주, 삼총사들을 많이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그 중에 오늘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제 우리 올해 상반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하나오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보다 스타트가 좀 더 빨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뭔가 좀 속도가 역전이 되는 느낌이 좀 났었죠. 누구한테?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먼저 쓰면서 먼저 좀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주의 분위기와 업황은 중간 종목들마다 좀 주고받기 티키타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오늘 좋은 액션과 위쪽으로 재차 돌파하려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 현황도 보면은 외국인들이랑 연기금 쪽에서 같이 들어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 쪽에서는 매도로 좀 물량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수급 포인트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10,000원 위쪽으로 혹은 지난 전고점이 1,300원인데 여기 부근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랠리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023년도에 실적 개선폭이 엄청나죠. 그리고 모든 조선주들이 좀 비슷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내용들, 잔고 수주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최근에 새로운 수주 이슈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감이라던가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좋은 내용들이 여전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제가 중간중간에 짚어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은 요즘에 신조선가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벤트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신조선가가 이제 과거 이제 역대급 고점 부근 그쪽이랑 이제 접근을 좀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요즘에 좀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돌파가 돼서 가격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주들한테는 뭔가 단발적인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그런 이슈들이 좀 같이 더해지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정고점을 좀 뚫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순간 몰려드는 그런 수급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삼성중공업은 제가 2월달 추천드린 이후부터 좋은 수익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좀 멀리 보되 그 다음에 묵직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기대를 해보고 1,300원 돌파하면서 보다 좀 강해지는 그런 짱대 양봉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2.5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던 삼성중공업 두 번째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자, 종가 9,800원이고요.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죠. 10,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 분위기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믿고 듣는 김정현 전문가님이 또 강조하는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이 조선주 안에서도 좋은 이슈들이 계속 기다릴 것으로 보여서 이 삼성중공업도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1,300원 돌파를 하는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 종목은 저의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K푸드 강의를 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 직접적으로 골라서 방송 강의를 통해서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6월 달에도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7월 넘어서 한 번 더 상한가, 오늘에 또 이제 새로운 상한가 종목으로 사조시푸드가 오늘 이제 사조 그룹주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들 안에서 추가적인 또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라 전국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가지고 좋은 수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이 종목을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푸드의 인기는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 수산주들을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그 김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과거에 그 불닭볶음면이 이제 막 유행을 했었을 때도 그 중에 들어가는 건더기 스프의 종류로도 이제 테마를 한번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김밥의 인기가 굉장히 좀 늘어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핵심 품목으로 시장에서 좀 수혜주로 이제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떡볶이 인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묵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K푸드 관련된 수혜주 중에 수산주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조 그룹들의 이제 그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된 것 같아, 이런 증권사의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터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뭔가 이제 코스닥이 살아나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뭔가 이제 좀 두려움보다는 이제 시장이 정말 반등이고 그 심리들이 회복이 되나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이제 테마성 종목들, 재료성 종목들도 이 사조 시푸드처럼 오늘 뭐 힘을 좀 다시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시기에 좋은 추가 상한가가 나와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 혹시나 뭐 이 종목을 잘 가지고 계셔서 수익을 좀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계산을 해봤을 땐 대충 뭐 80% 가까운 그런 수익률과 상승률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자리 수익률이 한번 나올 때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그 이후에 흐름들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산조그룹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상한가 혹은 급등을 다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 사조시푸드 세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상한가를 마무리를 해주면서 오늘 종가 7,980원이고요. 오늘 이 상한가까지 더해주면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이후에 무려 78%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김밥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증권가 이야기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사조시푸드 보유하셨던 분들 지금 수익을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요. 한 세 자릿수 때까지 더 큰 수익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은 제가 반도체 쪽 종목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워트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월달,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반도체 종목들을 가지고 너무 많은 수익을 냈었었죠. 그 당시에 이제 HBM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안 올라간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HBM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업황의 분위기에 맞춰서 급등 랠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 안에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워트라는 종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워트라는 종목은 그 당시에도 뭐 20%대 좀 빠른 수익률을 좀 줬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상승률을 더 키워가면서 뭐 최대 상승률은 60% 이상의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한번 흐름을 볼까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뭐 미국 진출, 공장 확장, 요거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HBM이라는 키워드를 또 같이 갖다 맞추면서 워트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빠른 성장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드리고 수익이 나는 구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보호예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짧게 보시고, 보호예수가 끝나고 주가가 빠지면 그때 재차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상을 했었던 시나리오는 추후에 제대로 보여줘서 뭐 6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워트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뭐 네오셈이라는 종목들도 그렇고요. 반도체 종목들의 개선폭들이 확실히 좀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종가가 지난 금요일보다 뭐 이제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쓰고 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뭐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엔비디아 눈치 보면서 고점 지키고 횡보하고 유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대형주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 자체가 워낙 바닥으로 빠지고 2차 전지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하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의 대형주의 대장주들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업종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전망은 좋고 재료가 많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아쉽게 따라가지 못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 포인트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코스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7월 달에는 반도체 종목 안에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 안에서 우리가 워트처럼, 아니면 뭐 과거의 유니셋처럼, 아니면 유니테스트처럼, 아니면 상한가를 먹었었던 IMT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 좀 준비할 만한 종목
종목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키워드들도 반도체 시장에서는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강의의 주제를 이걸로 잡았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먼저 가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수익을 냈었던 것처럼 바닥에 있지만 아직 좋은 재료와 지금 시장에 당장 강한 트렌드들을 아직 뿜어내지 못한 주가로 그 연결시키지 못한 그런 기업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저의 또 강의도 잘 집중하셔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워트는 저는 뭐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뭐 더 좋은 그림들이 나오면은 중간에 또 AS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79% 상승했던 워트까지 들어봤고요. 14,76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역시나 히든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의 수익률은 65%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9만전자를 바라보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가운데 중소형 반도체주 어디가 움직이는지 잘 주시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입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셔서 톡방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려서 꿉꿉한 월요일인데요. 저녁은 좀 상한가스쿨과 함께 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또 부지런히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좀 새로운 기회를 다시 좀 엿볼 만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증권 방송 안에서도 이제 반도체 반등을 기다리고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저 말고도 이제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노출이 좀 덜 된, 아니면 방송에서 추천이 좀 잘 안 나왔었던 그런 좀 좋은 종목을 오늘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설명드리고 뭐 저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그 브리핑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설득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좀 공감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같이 좀 종목들도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전략 받으셔서 같이 좀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게 실전 매매로 많이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또 같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좀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긴 했지만 충분히 이제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우리가 공격의 칼날을 꺼내 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이제는 뭐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시장이 많이 빠지고 급락 종목이 많을 때는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와 계좌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제가 과거부터 이제 많은 급락장과 하락장을 많이 겪었던 사람으로서 보다 좀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 이제 코앞에 좀 다가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뭐 반도체 얘기를 하기 전에 저의 사조 시푸드 자랑을 좀 먼저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조 시푸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고점도 돌파하고 뭐 7월에 이제 첫 번째 새로운 상한가의 종목이 뭐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사조그룹주가 호실적을 전망을 하면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조 이름이 들어간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이 사조시푸드, 사조그룹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일어서려는 그런 액션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강의해드리면서 6월 13일 이때 방송 화면을 통해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여기 기대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조시푸드 이렇게 이제 써드렸죠.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그때처럼 관심주로 기대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라고 쓰면서 종목을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에 실제로 돈이 되고 실제로 수익률이 창출되는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사조시푸드는 지금 70% 정도 상승과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셨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K푸드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요, 뭐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죠. 시장에서 다소 좀 유치한 테마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의 음식들이 요즘에 해외에서 굉장히 좀 열풍을 일으키고 있대요. 요즘에 뭐 K 들어간 게 인기가 굉장히 많죠. 확실히 이제 그 과거에는 작년에는 지금은 죽을 쓰고 있지만 엔터주들이 힘을 굉장히 좀 많이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BTS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좀 많이 끌었고 우리나라 이제 뭐 드라마라던가 영화 이런 콘텐츠들도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더 많이 이제 해외로 좀 퍼지고 하면서 이 K 문화 자체가 좀 많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종목들의 실질적인 매출에도 이제 기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음식들이 많이 좀 흥행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들은 같습니다. 우리나라 라면 잘 팔리고 있고 K 김밥, 뭐 K라고 붙이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냉동 김밥도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그다음에 아시아 다른 국가 안에서도 우리나라 음식들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매운 음식들도 이제 뭐 인기를 많이 끌고 뭐 챌린지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K 김밥 대박, 사조 대림, 훈풍의 음식료주들도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 K 푸드에 이어서 K 스낵도 날개짓을 할까, 호실적을 이어질까, 뭐 이런 뉴스들도 뭐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K 푸드 쪽에서 볼 때는 일단은 사조시푸드와 뭐 오늘은 사조 그룹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흐름들이 이제 뭐 단발적으로 깨지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테마가 섞이긴 했지만 이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가치 성장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뭐 분기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요 여파와 그 상한가를 감으로써 다시 한번 좀 붐을 일으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자극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K푸드 쪽을 혹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뉴스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덜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죠. 라면, 김밥, 뭐 김치 인기에 뭐 수출이 실제로 좀 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K푸드 열풍의 상반기 62억 달러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1등 공시는 라면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그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두 종목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대상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뭐 같이 반응이 나왔다가 또 조용해지는 시기에 거래량이 없었고 거래량 늘려가면서 이제 다시 방향을 바꾸려는, 그것도 이제 장기 평선에 터치 나오면서 이제 돌리는 자리라서 뭐 K푸드에 뭐 다시 좀 변환점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순당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예요. 국순당이라는 기업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 기업도 지금 뭐 월봉을 가지고 온 이유는 2024년도, 3년도, 2년도, 1년도 그 전에 나오지 않았었던 대량 거래량이 월봉에서 시원하게 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뭐 K 막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막걸리도 이제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고 수출량이 실제로 좀 많이 늘었다라는 뉴스들이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시기가 있고, 국순당이 과거에는 이제 좀 그 재무적으로 힘들었었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에 막 반영이 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충분히 전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사조 시푸드의 뭐 후속 느낌으로 그 다음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행했었던 테마에 대해서 잠시 리뷰를 해봤고, 이제 본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포트에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라던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오랜 기간 투자하고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반도체의 분위기를 좀 기대하면서 중소형 반도체를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상황에 따라 종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기대하는 것만큼은 주가가 반응이 안 나와서 다소 좀 답답한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소형 반도체 반등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그림들은 제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들은 충분히 잘 맞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이 제가 우리 상한가스쿨 하면서 반도체 종목으로 정말 많은 수익 종목들을 창출을 해냈죠. 상한가 종목들도 그 두 개나 반도체에서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좀 좋은 랠리와 급등을 보여주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돈을 좀 많이 벌어들였었던 그런 업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좀 많이 좀 주춤을 했다가 이제 다시 바닥에서 반등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하고 그쪽에서 종목을 한번 좀 추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들을 볼게요.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최근에 그 다음에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 증권가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 상반기에는 10만 전자, 뭐 9만 전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HBM 쪽에서도 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갖춰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실적 터닝 포인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거 좀 실적을 못 따라가는 주가 상승 이거 거품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다음 분기도 그 다음 분기도 지금 메모리 시장이 또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뭐 역대 실적이 또 다시 붙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거품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뭐 필요 없어. 이제는 12만 전자를 바라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주가가 뭐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반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가 전망들을 계속해서 높게 보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좋은 얘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요즘에 또 외국인 순매수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뭐 이제 뭐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이제 좀 대형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호재가 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깜짝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예상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컨센서스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충분히 잘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컨센서스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HBM을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도 않은 현재 실적으로도 깜짝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 기대하는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되면은 지금은 87,000원에 있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12만 원 전자까지 12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의견글들이 이제 증권가를 통해서 좀 노출이 되고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업황과 대형주들, 대장주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코스닥 지수가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잘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셔야죠. 근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이제 바닥을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은 바닥에서 추세 바꿔가면서 지난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로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돌려지는 이 시기에서는 중소형 반도체들의 랠리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은 제약주들이 받아주면서 제약주들이 특히나 HLB가 끌어주는 그런 반등장세가 나왔고, 오늘은 반도체가 아니라 오늘은 2차 전지가 끌어주는 그런 시장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장을 견인해주고 좋게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의 분위기와 업종들은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업황의 분위기가, 업종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물귀신처럼 늘어나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이유 없이 같이 빠지고 내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중소형 쪽에서는 좀 저조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지금 비만 치료제 수요 증가들, 그 다음에 항암, 그 다음에 이중항체 이슈들, 이런 것들이 불어지면서 제약주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요즘에 좀 잘 올라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망들은 최근에 극단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망들은 이제 바닥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52주 신저가 나올 때는 그때 나왔었던 리포트들 다 들어가고 막 말 돌리고 이러다가 또 최근에는 또 분위기들이 또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바닥이다 이런 글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의 이런 바닥에서의 반격도 주도주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는 52주 신저가보다는 바닥 디디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를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주요 업종들이 힘을 낸다라는 것은 충분히 중소형주들한테도 좋은 수급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의 키 맞추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장주와 중소형주들의 키 맞추기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장주랑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 간의 간격들이 분위기가 너무 많이 갈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키 맞추기가 이제 나올 것인데,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밀려 있는 것처럼 막 급락으로 빠질 분위기는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 앞으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충분히 좀 채워주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중소형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재료가 있고 기업 내용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그래도 당연히 먼저 가고 힘을 먼저 줄 거고 더 급등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4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 초까지 HB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종목으로 같이 수익을 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CXL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2의 HBM을 잡아라. 삼성전자 CXL 상용화를 앞당긴다. 이제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요쪽에 이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과거에 이 HBM 시장에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D램 수준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 그냥 미래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HBM 쪽을 먼저 선점을 했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HBM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기술력으로는 따라가는데 아직 뭐 엔비디아랑 이제 연결고리가 SK 하이닉스처럼 막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 기술, 그러니까 그 다음 뭐 새로운 분야 안에서는 SK 하이닉스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쪽이 지금 CXL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CXL에서 이제 뭐 보여주는 퍼포먼스들이 시장에서 더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HBM에 뒤진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패러다임 시프터, CXL에서 만회를 하겠다. 10년 전에 HBM에 베팅한 SK 하이닉스처럼 삼성은 CXL 이쪽에서는 주도권에 선점을 하는데 혈안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CXL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나오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죠? CXL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런 분위기와 흘러가는 내용들이 CXL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들로 적용이 좀 되고 있어요. 한 번씩 좀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CXL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간단하게만 우리가 HBM 유행할 때는 제가 HBM이 뭔지 열심히 또 설명을 드렸죠. 겁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CXL은 또 이제 단어가 어려워요. 요즘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트렌드 따라가려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우리가 뭐 이런 그 기술자처럼 알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그럼 왜 시장에서 이게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 왜 이게 이쪽으로 돈이 쏠리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자, CXL. 자, 그래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CPU와 주변 장치, 특히나 메모리 쪽을 연결해주는 표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XL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막 메모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표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면은 아, 이게 뭔 소리야.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지금 우리 HBM 쪽이랑 비교를 하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화면이요. 이제 우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과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면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AI 시장이 가까워지고 막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에 가동이 되는 데이터는 이제 뭐 과거에는 뭐 요만큼이었다라고 하면은 과거엔 요만큼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증가폭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죠.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존하는 기술로는 처리 용량과 대역폭을 무한정 늘리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수용하고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일단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그냥 더 넣어버리고 개수를 늘리면서 많이 넣어버리면은 뭐 장치가 복잡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비용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늘려버린다라고 하면은 CPU랑 메모리가 이제 막 데이터를 이동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열도 발생을 하고 지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AI 등 미래 산업에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업계에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HBM 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한 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인 거고 HBM 다음 화면이요. HBM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을 이거를 만들고 새롭게 개선하려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이 가지고 있는 실제 D램을 이렇게 이제 아파트처럼 적층으로 이제 쌓았죠.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리면서 한 방에 전송할 수 있는 용량들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기술을 발전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HBM이라는 기술이 선택을 한 방법이에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HBM이 D램 여러 개를 연결해서 메모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쪽에다가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보려는 이 CXL은 컴퓨터 내부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고 합친 것. 컴퓨터의 내부 시스템을 이제 연결을 했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D램, 저장 장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확실하게 이제 높여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D램이랑은 약간 조금 좀 다른 그 결이 좀 다른 방식인 거죠. 하지만 뭐 결과는 이제 이 방식은
그다음에 목적 자체는 이제 동일한 거죠. 앞으로 이제 AI 시장 안에서 확고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 처리와 연상 속도를 최대한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방식이 이제 다르다라는 뭐 차이점이 있는 거죠. 메모리 용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다는 뭐 확장성도 CXL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강점이다. 그러니까 뭐 CXL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AI 시장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될 컴퓨터 안에서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 상황 안에서는 둘 다 중요한 그런 이제 기술들이죠. 그죠? HBM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처리를 쉽고 빠르게 해도 좋고 CXL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도 좋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방식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기업적으로 차이점은 SK 하이닉스는 이쪽에다가 먼저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연결고리를 확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CXL 쪽을 그 다음 단계로 기대를 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하면서 이쪽에서의 이제 압도적인 좀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두 기업 간의 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열심히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이 CXL 관련된 내용들이 요즘에는 시장에서 더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Next HBM 이 단어를 보세요. Next HBM.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 HBM의 다음 세대, 다음 기술, 다음 트렌드, 다음 이슈 이런 걸로 이 CXL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ext HBM이라는 키워드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사용이 돼요. D램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기술 CXL, 그 다음에 Next HBM의 앞장, 삼성은 화성의 CXL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Next HBM 앞장. 그러니까 Next HBM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이 HBM의 다음 트렌드로 이 CXL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종목들의 트렌드들을 보면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이제 메인 그 종목들 빼고 중소형 시장 안에서는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CXL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더 많이 받고 확실하게 액션들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CXL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과거에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월달, 5월달 반도체가 죽을 때도 조정이 같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6월달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그 CXL 관련된 내용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잘 나오고 부각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CXL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반응이 나온 거예요. 네오셈은 세계 최초 CXL 검사 장비 상용화 수혜에 급등을 했다. 삼성전자가 속도를 낸다라고 하니까 이 CXL 관련된 종목이었던 대표적인 네오셈이 반응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과거에도 잘 올랐어요. 맞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다른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랑 똑같은 반응이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속도를 좀 빨리 붙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네오셈이 최근에 썼어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CXL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중소형 종목 중에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는 제가 뭐라고 썼냐? CXL 관련 관심주로 제시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다음 후속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CXL 관련된 이슈로 한창 흥행을 했고 반도체 흐름들이 좋았었을 때 같이 올라갔다가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이랑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셈이 반응을 하면서 얘도 다른 반도체보다는 반응을 조금은 좀 더 빠르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엑시콘도 삼성전자의 CXL 양산용 검사 장비 공급 요걸로 통해서 CXL 관련된 테마를 같이 안고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CXL이라는 것들이 CXL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것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핵심 트렌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극적인 모멘텀들, 그 다음에 센 이슈들 요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CXL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 트렌드를 좀 가지고 왔었던 이슈들이에요. 카이스트에서 AI 반도체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XL GPU를 개발을 했다.
GPU는 뭔지 아시죠? 엔비디아에서 HBM을 넣고 그 이제 만들어지는 AI용 반도체 GPU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넥스트 HBM, 이 넥스트 HBM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HBM의 다음 세대, 다음 트렌드, 그러면서 K 반도체, CXL과 PIM으로 AI 메모리를 공략을 한다. 뭐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CXL 자체가 앞으로 이제 성장이 충분히 더 많이 되고 가능할 거라는 내용들은 뭐 이 타이틀만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는 CXL GPU를 개발했다라는 내용들이 저는 눈에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자, CXL 반도체 IP 스타트업 파네시아 GPU 메모리 한계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GPU의 메모리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CXL 반도체 이쪽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카이스트에서 발표한 기술, 그러니까 이제 그 GPU는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뉴스 기사들도 지금 시장에서 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도 볼까요? 자, 그래서 이 CXL 관련된 내용들이 뭐 확실히 시장에서는 좀 먹히는 트렌드가 됩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네오셈은 이 CXL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6개월에서 대략 7개월 사이에 주가는 350%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뭐 300%대의 상승일 텐데 이제 죽었나 싶은 이 시기에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쓰는 그림들이 이 CXL 대표 종목에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뉴스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도 시장을 엔비디아가 지금 그 독점하고 있는 AI 가속기 시장을 막을 수 있는 기술 카이스트가 내놨다. 아까 이제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명수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차세대 기술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CXL이죠. CXL이 활성화가 된 고용량 GPU의 메모리 읽기 쓰기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요 독점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이제 GPU 개발이 되고 확실히 좋은 기술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키워드로 떠오른 거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 AI GPU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그거를 능가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뭐 자극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원픽 종목, 앞서서 이제 뭐 제가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관심주로 제시를 했지만 이 카이스트에서 나온 GPU를 막을 수 있는 대항마로 그 CXL 기술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내용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최대 수혜주를 저는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저의 원픽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좋아 보이고요.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뭐 충분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저랑 같이 반도체로 많은 수익을 내셨던 분들,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를 새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 제가 시작하는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지금 위에 링크가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입력하셔서 저의 그 노란톡 대화방에 오시면은 어떻게 무료 방송 입장하시는지 또 그 안에서 링크를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무료 방송은 뭐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편안하게 듣고 저랑 같이 이제 소통하고 정보 듣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오늘의 핵심 주제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이 CXL,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엔비디아의 2배 성능을 가지고 있는 GPU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이슈와 가장 연결고리가 깊은 최대 수혜주. 근데 그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윗꼬리들, 이 매물대들을 한 번은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려는 초입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멀리 보고 CXL 시장이 커지면서 주가의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대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같이 매매하셔서 대박의 성공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주 1타 강사 김도영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알고 싶고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도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